공사를 절반쯤 진행했는데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원청 땅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착수금도 없이 시작한 공사였는데 이미 투입된 돈은 수억 원이었고요. 돈을 줘야 할 하도급 위탁사한테 물어보니까 돌아온 답은 이거였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한 하도급 위탁업체는 재산이 없고 그 위에 원청은 파산 직전이고 현장 땅은 경매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공사를 먼저 해놓고 못 받은 수억 원은 어떻게 받아내야 할까요? 오늘 계약서가 없는 상대의 부동산을 가압류해서 다 죽어갔던 채권을 살려낸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채권자 대위권입니다.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끝까지 보시면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토목공사와 가시시설 공사를 하는 건설업체 대표입니다. 어느 날부터 알고 지내던 후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후배가 최근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큰 공사 현장을 수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도급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좀 특이했습니다. 발주자인 B회사가 PF-대출을 실행하면 1차 개선금을 지급할 예정이니까 당장 착수금은 좀 어렵지만 기성 시점에 금액을 충분히 반영해서 한 번에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착수금 없이 하는 공사는 위험하죠. 하지만 아는 후배고 PF-대출이라는 돈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믿고 들어갔습니다. 자기 회사 자금을 투입해가면서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약정한 공사 대금이 계속 밀렸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뒤늦게 진짜 사정을 듣게 됩니다. 발주자 B회사가 PF-대출 승인을 못 받은 겁니다. 돈줄이 막히니까 채권자들 압박이 시작됐고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공사 현장 토지는 이미 압류를 거쳐서 경매 절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심스럽게 후배 회사, 즉 A회사의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신생 회사이고 이번 공사가 사실상 첫 대형 프로젝트여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후배는 무리하게 수주한 걸 후회하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구조입니다. 의뢰인의 계약 상대는 A회사. 그런데 A회사는 돈이 없습니다. 소송에서 이겨봤자 집행할 재산이 없어서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있을 만한 곳은 발주자 B회사의 토지. 그런데 B회사와는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는 지금 경매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의뢰인도 손을 놓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B회사에 대한 토지 가압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부동산을 가압류하려면 그 소유자에 대한 채권이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은 원청인 B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직불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A회사 명의로 직불 합의서를 만들어서 B회사한테 보낸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응답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방식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수억 원이 허공에 뜬 상태였고 그 상황에서 의뢰인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먼저 직불 합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직불 합의는 발주자가 자진해서 서명해주지 않는 이상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 요건에도 해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수급자인 의뢰인이 발주자인 B회사에 직접 공사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A회사한테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A회사 자금 상태는 어떤가요?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는 말을 듣고 사건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A회사에 직접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A회사가 B회사에 가지고 있는 권리를 우리가 대신 행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회사는 돈이 없지만 B회사에 대한 권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나의 채무자 A는 돈은 없지만 받을 채권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럴 때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 이것이 민법에 정하고 있는 채권자 대위권입니다. 돈을 받아야 할 A회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라도 돈의 흐름을 이쪽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계약관계가 없다는 것을 채무자의 권리를 타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방향은 정해졌지만 실무적으로는 권리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A회사와 B회사 사이의 공사대금 지급 시기가 조건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변제기가 언제 도래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던 겁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자 대위권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된 조문이 민법 404조 2항입니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보존 행위는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가압류는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변제기 도래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가압류 자체는 가능하다는 점을 착안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속도가 생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가 이미 경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선점하지 못하면 본안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집행할 대상 자체가 사라집니다. 승소를 해도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압류를 진행을 하기로 했고 가압류의 구조는 이렇게 됐습니다. 지키려는 권리는 의뢰인이 A회사에 대해서 가지는 하도급 대금 채권, 행사하는 방식은 A회사가 B회사에 대해 가지는 원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 우편물은 B회사 소유의 공사 현장 토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구조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공탁보존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B회사를 상대로 B회사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된 겁니다. 물론 원청은 사실상 파산 직전이었고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로 넘어가는 현장 부지에 가압류를 걸어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한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던 사건이 다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정리하면 이 사건에서 기억하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 상대방만 보면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도급 구조에서 위탁사가 무너지면 계약서가 없으니까 돈을 못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절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돈이 어디에 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것을 잡아둘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둘째,
채무자가 갖고 있는 권리도 재산입니다. 나의 채무자가 현금과 부동산이 없어도 누군가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그건 회수의 통로가 됩니다. 채무자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대권으로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압류 같은 보존 행위는 변제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하루가 급합니다. 부동산이 처분되거나 경매가 낙찰되어서 대금이 납부되어버리면 그 뒤에는 소송을 가서도 이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본안 승소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집행 대상의 선점입니다. 이 사건도 가압류가 늦었다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하도급 공사를 하다가 위탁사가 돈이 없고 원청까지 무너지는 상황이라면 계약서도 없고 직불 합의서도 없으니까 끝났다라고 단정을 하면 안 됩니다. 법적 구조를 면밀하게 뜯어보면 길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립니다. 지금까지 정인원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